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야 역술가들이 계엄 계획을 짰대. 이런 식으로 이게 보도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 정말 기가 막힌 게 어떻게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참 자칭 역술가라고 보살로 이야기 남자 보살로 이야기하는 뭐 요즘은 버거 보살이라고 그래요. 버거보살. 햄버거집 버거 보살이 그랬는데 이 버거 보살이 다 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오늘 문화일보가 예. 단독을 냈더라고요. 12월 3일 계엄 날짜. 예. 그러니까 왕자가 세 개라는 게 지금 한자를 쓰면 이게 열십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 그 열십자 위에 씌우면은 왕자가 되잖아요. 왕자가 되죠. 그다음에 삼자면 그 왕자가 세 개가 있다 해도 그렇죠. 그렇죠. 한것 같아요. 참 진짜 웃깁니다. 예? 자, 이게 보니까요. 이 검찰 조사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계엄이 그동안 이 노상원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사주를 보면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12월 3일 이날이 진짜 길일이다. 이날을 계엄을 해 꼭 이날을 해야 된다. 그걸 김용현한테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듭거듭 김용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김용현 입장에서도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차례 걸쳐서 이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원식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니까 신원식 장관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세게 했고,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김용현 당시 처장하고 싸움까지 했다고 그래요. 뭐 고성이 오고 갔다 네. 그런 말도 있다고요. 싸움까지 하면서 당신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걸 왜 계획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당시에 도저히 신원식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부 핵심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진짜 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 김용현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짜졌고 그 계획을 바로 노상원이가 짰고 노상원은 이번이 잘 되면 나 대통령실 들어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노상원이 자기도 뭐 이제 그 무속인 뭐 역술가 무속인이었지만 또 자기보다 또 용한 사람 그 점쟁이들 찾아다녔더라고요. 네. 군산에 한 여자 보살 신점을 보는 여자 보살을 2022년부터 30번을 찾아갔더라고요. 30번을. 기가 막히네. 30번을 찾아가고 집중적으로 물은 게 뭐냐? 네. 자기가 이제 그 군대도 불명예 제대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가? 근데 부활의 그 키를 주고 있는 게 김영현이잖아요. 네네. 김영현이 잘 돼야지 자기도 부활하는 거고 화려한 부활을 하고 청와대에 다시 입성을 하는 건데, 근데 김영현의 사주를 그 여자 보살한테 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 같으냐? 그 사주 군인이라고 저게 네네. 군산에 있는 여자 보살 버거 보살이 30차례 찾아갔다는 그 여자 보살인데요. 네. 여자 보살 핸드폰에 저 노상원이가 사주 군인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사주 군인. 사주군인. 예. 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저 사람이에요. 저 이분이군요, 또. 이선진. 네. 저분은 30차례 노상원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김영현하고 자기하고 합이 맞느냐? 김영현이 혹시 자기 뭐 버리는 거 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하니까 그런 거 계속 확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인 정말 엄청난 일을 결정을 하면서 그 핵심 날짜 이거를 전부 다 이 역술인들이 다 정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여기에는 아주 이 메모 70페이지 되는 이 메모에는 수거, 사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NLL에서의 국지전 이런 네.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자, 우선 NLL 국지전은 지금 오늘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게 글씨가 쓰여 있다 그럽니다. 백령도 작전에 적혀 있고 또 정치인, 종교인, 판사를 수거 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거기에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수거 대상 명단이 16명이었대요.
16 명. 1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안 알려진 인물이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바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 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이 기존에 14명 아니었어요? 14명이었는데 네. 원래 이 노상원이가 쓴 수첩에는 16명으로 돼 있대요. 16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이성윤 의원이 포함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이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에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가는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살한다. HID가 인민군복 있고 북한군을 가정해서 네. 그때 사살한다는 그런 네. 얘기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 바로 사살한다. 요 근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여권 인사는 한동훈 한 사람이었고요. 네. 아. 정말 좀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저 나온 거는 16명을 다 사살한다는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보면 일단 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지 뜻인지 아니면 뭐 누구 뜻인지 모르겠고 뭐 한 게 어쨌거나 이 노상원이가 짠 계획에 따르면 백령도 작전 즉 16명을 수거한다. 수거한다는 것도 거의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네. 수거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백령도로 가서 가는 와중에 사살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실현이 됐다 그러면 참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정책 파장과 정말 국가적인 참상, 5.18에 버금가는 그러겠네요. 저는 그런 일이 자칫 발생할 뻔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그 5.18 같은 경우는 뭐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 이제 뭐 숫자가 뭐 몇천 명, 몇백 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거의 10,000명이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노상원이가 사살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HID 요원들이 아직까지 군대로 복귀하지 않고 네. 현재 대기 중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HID가 아마 그 속초에서 이제 40명이 차출이 돼가지고 춘천을 거쳐서 이미 여기 저 북한산 있잖아요. 네. 그 강북구 우이동 있잖아요. 우이동. 네. 우이동에 그 국군 정보사 그 안가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저 속초에서 그 40명 그 빠릿빠릿한 애들 40명 차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차출해 가지고 춘천을 거쳐서 그 안가에 와 있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가에 이미 그 계엄 그 전부터 네. 계엄 당일날 온 게 아니고 그 며칠 전부터 그 우이동 안가에 와 있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이게 지금 HID 요원은 자기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데인데 이 상급자가 지금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전혀 무기 반납과 부대 복귀가 이루어지고 않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 노상원의 이 수첩이 진짜 이 판도라 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압수됨으로 인해서 당시의 어떤 계획들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도대체 어떤 일까지 벌이려고 이렇게 했는 것인지, 더군다나 날짜를 이 노상원이가 잡았다는 게 이건 정말. 그래서 오늘요 김병주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이 주장했던 한동훈 사살 시나리오에 대해서 김병주가 사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첩 속의 일부 인사들을 사살한 것 자체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자꾸 이제 공개가 되고 하면요, 이게 이제 좀 국민들이 아마 더 충격에 빠질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수에게 군을 맡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일지 않겠어요? 아니 그 어떤 경우도 안보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반공 보수,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사실상
그 출발하게 되는 뭐가 이제 6.25 3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 나서 반공. 예, 그래서 보수 하면 꼭 반공. 네. 때려잡자 빨갱이. 반공 보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수의 뭐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거는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 불장난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 불장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에 되어가는 모습과 이 모습이 연결이 되면서 국민들은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도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함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 기업 뭐 잘했다. 이거 갖고 국민 일반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주장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군을 동원해서 적이 침공한 것도 아닌데 국회를 저렇게 장악을 하고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들 어디 가두고 일본도 사살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하고 중앙선관위를 들어와서 또 서버를 전부 다 빼내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선을 그어줘야지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보수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보수라면요 비상계엄에 찬동할 수가 없는 거죠. 찬동할 수가 없고 정치로 풀 것을 군사로 풀라고 했잖아요. 네.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역사의 시계를요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놨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네. 반동이라고 합니다. 반동. 이게 반동적인 이 움직임이었어요. 네. 12월 3일부터. 근데 그 반동적인 움직임하고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는 것이 지금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네. 정치로 풀 거를 왜 군사로 풉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독재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예. 정치를 못 풀면 그냥 쓸어버려, 예. 밀어버려. 이게 뭐 다른 나라 독재자들하고 똑같은 과정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정치로 도저히 아니 그렇게 그 다수 거대 야당의 정치적 폭고 횡포가 뭐였으면 총선 때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때 총선 그 뭐 가만히 있어도 뭐 140석 간다고 오판해 갖고 돌돌 말아먹고 저쪽에다 그 192석의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그 일차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자,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정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도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소수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로 받아낼 수 없고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즉 군을 동원하지 않는 국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최상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고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뭐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